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이 영상을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략히 제가 설명드리는 경제지표 그리고 실전 투자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경제지표를 근거로 경기의 흐름을 이렇게 파악하고요. 그리고 주식과 채권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판단합니다. 그림에서 노란색과 녹색의 영역인 회복과 상승의 구간에서는 주식형 자산의 수익률이 높습니다. 주식 종목, 주식형 펀드, ELS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요. 반대로 주황색과 빨간색 구간이 이 둔화와 하강의 구간에서는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서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경기의 흐름에 맞게 주식형 자산과 채권의 자산을 투자하고 기다려서 수익을 보는 것이 우리의 투자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기의 흐름은 경제 지표를 근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글로벌 경기는 동조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선진국의 소비와 신흥국 및 자원보유국의 생산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경기의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비이고요. 선진국의 경기 둔화는 신흥국의 주식시장에 더 큰 타격을 주게 되죠. 이런 이유로 선진국의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기 그리고 주식시장까지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제가 추적 관찰해드리는 경제지표를 확인하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원래는 고객님들께만 제가 공개해드렸던 내용인데 좀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시고 모두가 부자가 되시는데 제가 조금의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 나눌 수 있는 도움을 주고받으면 조금 더 풍족해지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경제지표 모니터링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지표는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 지표입니다. 자, 그런데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은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이라는 게 대체 뭐고 내 투자와 그리고 실전에 어떻게 적용하는 건지 궁금해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핵심만 간결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 산업생산 증가율은 제조, 광공업 등 중국 산업 전반의 생산대 재화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산출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산업생산 증가율은 중국의 경제 성장과 둔화 전체를 파악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실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드리면 2000년도부터 2008년까지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매년 15% 이상 급성장하던 시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 최근까지는 산업생산 증가율이 매년 하락을 하고 있죠.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중국이 신흥국들로부터 주요 부품과 원자재 수입량을 크게 늘리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신흥국들의 수출은 상당히 높았고 주식시장의 상승률도 아주 높을 수밖에 없었죠. 반면 2010년 이후에는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이 둔화하는 시기로 신흥국들로부터 수입액이 과거처럼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신흥국들로부터 수입액이 과거 2000년도부터 2008년까지 이런 시기처럼 급격히 늘어나는 구간이 아닙니다. 자, 역시나 MSCI 신흥국 증시 인덱스를 보시면 2010년도부터 최근까지 증시가 오르지 못하고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이 매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이 정체의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돌고 돌죠. 그래서 만약 중국의 산업 생산이 지난 2000년도부터 금융위기 이전까지 구간처럼 다시 증가하는 구간이 나타난다면 신흥국 증시의 상승률도 높아지겠죠. 따라서 우리는 중국 산업 생산 지수 증가율 이 지표를 보면서 신흥국 투자에 좋은 시점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산업 생산 증가율이 지난 2007년부터 금융위기까지 서서히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죠. 경기의 호황의 구간에 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중국의 산업 생산 증가율이 확연하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자, 우리는 주식을 매도해야 할 시기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모니터링을 해드리는 폭락을 예견하는 경제지표들과 함께 주식의 매도 시점 그리고 채권을 매수해야 될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 영상을 오늘 처음 보신 분도 중국의 산업 생산 지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실전에 적용하고 이것이 우리나라 코스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아셨죠?
그래서 중국의 산업 생산 지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발표된 산업 생산 지수가 바로 중국의 3월간 산업 생산 증가율이거든요. 자, 왜 이렇게 높게 올랐는지 한번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산업 생산 지수 증가율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면 신흥국 증시는 지난 2000년대처럼 엄청난 호황을 또 누릴 수 있으니까 이 이유는 반드시 알아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중국의 3월간 산업 생산 증가율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원자재 재고 확충이 이유입니다. 기업들은 수요자에게 원활하게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정 이상의 재고는 항상 비축을 해둡니다. 그런데 경기 둔화가 예측되면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기업들은 재고를 줄이고 반대로 호황이 예측될 땐 재고를 늘리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광공업 재고 증가율은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경기가 상당히 둔화될 것이 예상되자 기업들이 이 재고를 줄이기 시작하죠. 지난 2018년부터 중국 광공업 재고 증가율이 연속적으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까지도 연속적으로 낮아졌네요. 그런데 3월 광공업 산업 생산이 크게 증가했죠. 이것은 경기 회복이 예상되어서 기업들이 생산을 크게 늘려서 재고를 쌓은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고가 너무 많이 감소해서 일정 수준까지 재고를 쌓아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을 늘린 건지 아직까지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동안 재고가 많이 줄어들어서 재고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늘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중국의 3월간 산업 생산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보여드리는 중국의 원자재 재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감소하던 중국의 원자재 재고가 2019년 3월까지도 크게 증가해 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두 번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은 증치세를 인하합니다. 중국의 증치세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개념입니다. 생산, 유통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모든 이런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자, 올해 3월에 중국의 전인민 대표회의에서는 소비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제조업의 증치세, 이것을 기존에 16% 부과하다가 4월부터는 13%로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증치세가 낮아지면 기업들은 제품의 가격을 3% 인하하겠죠. 그러면서 소비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들은 4월 증치세 인하로 소비가 증가하기 전에 3월부터 제품의 생산량을 크게 늘려서 재고를 크게 늘린 것으로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4월 17일 발표된 중국의 3월간 산업 생산이 크게 증가한 이유를 추측을 해보면 첫 번째, 2018년부터 재고를 감소시켰기 때문에 재고를 일정 수준 이상 이제 확충할 단계가 됐다. 그래서 생산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4월 중국의 부가가치세인 증치세 3% 인하됨에 따라 소비 제품의 가격 인하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될 것에 대비하여 기업들이 생산을 미리 크게 늘렸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추측이 됩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소비 부양책, 그것에 따른 일시적인 산업 생산 증가 가능성이 높죠. 다만 최근 미중 무역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중국 정부도 소비 주도의 정책에 따라 소비가 실제 증가하고 생산이 추세적으로 늘어날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 생산 증가율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월달 산업 생산 증가율이 크게 늘어난 덕에 지금 발표된 중국 1분기 GDP도 6.4%로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지표는 중국 소매 판매 지표입니다. 지난 4월 17일 동일하게 발표가 됐고요. 중국 소매 판매 증가율은 8.7%로 1월, 2월보다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의 주식시장에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만한 뉴스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이런 소매 판매, 이 소비 증가율은 미국의 소비 증가율과 다르게 글로벌 시장에 아직까지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에 비해서 중요도가 조금 낮다는 말인데요. 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미국보다도 더 많죠. 그리고 G2에 위치할 만큼 경제 규모가 아주 큰데 중국의 소비가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역시 핵심만 간결히 설명을 드리면, 그림은 GDP 세계 순인데요. 자,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비해서 중국의 GDP는 약 미국의 60% 정도 수준이죠. 중국의 소비가 아직까지 미국보다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 중국은 아직 복지 등의 사회보장 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국가로 GDP 대비해서 사람들의 저축률이 46%로 아주 높습니다. 벌어들이는 돈의 거의 절반 이상을 저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이 소비도 거의 40% 미만입니다. 저축을 하고 나머지를 소비를 하니까요. 그리고 미국의 GDP 대비 소비 비중은 약 GDP의 70%를 차지합니다. 대충 한번 계산을 해보면 중국의 소비액은 미국의 소비의 약 3분의 1 정도,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아직까지 중국의 소비는 중요하기는 하나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미국의 소비고요. 미국의 소비가 꺾이면 주식을 매도해야 될 타이밍, 그리고 미국의 소비가 증가하면 앞으로 주식시장도 아주 좋아질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중국 정부는 철도, 도로, 공항, 항만 등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소비를 주도하는 성장으로 미중 무역 분쟁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인프라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가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지난 2000년대 이후 연간 30%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본격적인 도시화 정책 그리고 인프라 투자가 실행되었던 시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과잉하여 상당 시간이 이제 지난 후에야 고정자산 투자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중국의 인프라 투자 증가율은 이 원자재 가격과 연관성이 상당히 높고 신흥국 증시와도 연관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원자재의 슈퍼사이클을 만들 국가는 중국보다는 인도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하기 때문에 중국 및 인도 등의 고정자산 투자는 원자재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함을 뜻하기 때문에 이 지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원자재의 슈퍼사이클이 올 기간은 조금 남았다고 보여지네요. 자, 금일은 지난 4월 17일 발표된 중국의 산업생산, GDP, 소매 판매,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지표를 확인해 봤습니다. 중국의 경기가 조금씩 개선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